부정적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트에서 배웠던 부정적분과 아이디어 자체는 동일하고, 이제 오늘따라 머리가 또 왜 이렇게 소가 핥은 것 같냐.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미분의 반대다라는 수트의 개념과 일단 동일합니다. 부정적분이다. 왜 부정일까요? 왜 화면이 왜 돌아가다 말았냐, 쟤는. 아까 다 돌려놨다 생각했는데.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부정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그거 아이디 알겠지? 수학 2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어떤 라지 fx를 미분을 했다니. 즉, ddx 라지 fx를 스몰 fx라고 하였다. 네, 그때 이미 배웠잖아. x세제곱을 미분해도 3x제곱, x세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해도 3x제곱, 여러가지 형태들의 x세제곱 더하기 상수를 미분해도 전부 다 3x제곱이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미분해서 니가 되었다면 미분하기 전에는 원래는 뭐였느냐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미분하기 전에 함수,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 부르죠. 라지 f의 도함수를 스몰 f라고 할 때, 미분하기 전 원래 함수를 뭐라 부르느냐, 라지 fx를 스몰 fx의 원시함수 내지는 원함수 또는 부정적분이다 라고 부릅니다. 부정이 붙은 건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식 x라는 변수에 관해서는 깔끔하게 정해지는 거고, 적분 상수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냥 부정적분인 겁니다. 후에 배울 정적분은 차이가 뭐겠어요? 그 적분 상수가 정해져서 정적분입니다. 그렇군요. 정해진 구간을 적분해서 정적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 상수가 정해지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인테그럴 fx dx는 이게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한다는 기호고, 라지 fx에다가 뭐가 적분 상수를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적분 상수 c를 붙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미 수트에 배웠던 내용이고, 즉 라지 f 프라임을 스몰 f라고 했을 때 라지 fx를 스몰 fx에 뭐라 부른다?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 적분하면 라지 f가 되고, 물론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그 식은 저 뒤에 가면 정적분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누구에 대해서 적분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문자를 고정했다, x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야. 문자 여러 개 있다고 다 같이 적분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x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적분, 나머지는 상수 또는 계수 취급해서 적분해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에 적분 상수 c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면 기호 s, 인테그랄은 썸의 첫 글자 s를 길게 느리팅, 인테그랄인데요? 갑자기 썸? 원래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적분 자체가 무한급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 더한 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은 나눈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너에게 야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변화유료 하면 졸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나누는 건데요 하면 됩니다. 적분은 뭐야 라고 하면 더하는 건데요 하시면 완벽한 이해가 되었다 까지는 아니어도, 얘가 기본적으로 적분이 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적분.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3-1을 살펴보면, 이제 적분했다 미분하면 뭐냐 이건데요. fx를 미분해라, 그래 그 자식을 뭐해라, 적분해라 라고 하면 원래 fx가 되는데 이제 적분 상수가 달려야 된다는 거고,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적분했어. 그 다음은 미분해라 하면은 한번 이제 차수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 형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적분 상수는 미분당 하면서 없어져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뭐야? 똑같은 건데 사실 본질적으로 의미는 같은데 적분 상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죠? 자, 13-1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해서 13-1번을 좀 정리해 보면, x세제곱이란 걸 적분했다. 4분의 1x 내제곱입니다. 다시 미분해라. 가 아니라 그냥 적분했다 미분하면 그대로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지?
다시 물론 계산했다가 다시 와도 되지만 아니야 계산 같은 걸 하지 말라고. x세제곱을 x에 대해 적분했다 다시 미분하여라? 그럼 그대로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적분해라겠죠? 뭐 미분한 r을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세제곱 미분한 r을 다시 적분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분했다가 3x제곱 됐다 다시 적분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이구나 생각해주고 대신 적분상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되겠죠? 적분상수 빼먹지 마시고요. 사실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너무 간단하고 또 이미 수투에서 잘 정리했죠. 이제 와서 적분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질 fx를 적분하는 것에서 일단 기본적인 다항함수 수준을 적분한다고 하면 x n제곱이라는 것을 적분한다.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입니다. 단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는데, 에? 선생님 원래 n 마이너스 1 아닌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김에 싹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순서대로보다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까지 쭉 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적분은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미분 다 해봤잖아. 적분 또 하면 됩니다. 싹 다 정리해 볼 테니까.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돼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음수도 돼요. 음수도 됩니다. 왜? 미분하면 반대로 그렇게 되잖아. 미분해서 왜 n 내리고 차수 하나 빼는 게 미분이었잖아. 그거 거꾸로 한 게 적분이지 뭐. 자, 그래서 제가 적분을 오늘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적분의 증명은 상당히 쉽습니다. 증명이라는 과정은 쉬워요. 왜? 오른쪽 거 미분하니 왼쪽 거들. 오케이. 됐다. 알겠지? 뭐 적분을 증명할 방법 같은 건 없다. 알겠지? 오른쪽 걸 미분하니 왼쪽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되더라. 그럼 오케이. 오케이. 너 미분하면 어떻게, 내 방 적분이라 그랬니? 미분하면 오른쪽 식을 미분하면 너 미분하면 n 플러스 1 내려와. 하나 작아져. 그럼 xn제곱 되잖아. 단 n이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이유는 분모가 0일 때죠. n이 마이너스 1을 따로 해야 되나? 따로 해야지. n이 마이너스 1인 거 x분의 1이죠. 따라서 x분의 1의 적분은 ln 절대값 x입니다.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 나왔는데 y 절대값 심. 되게 중요한데요. 왜 절대값이냐면 몇 개 설명해볼까? ln x 미분했다 x분의 이건 뭐 개똥이도 소똥이도 다 알지 뭐. 마이너스 x 미분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속미분된 마이너스 1 곱해주면서 x분의 진짜네? 마이너스도 되네? 네. 4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분의 1 아니에요? 지랄한다. 속미분해서 4에서 x분의 1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ln x 더하기 ln 4잖아. 나머지는 다 상수항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든지 미분하면 다 x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 붙이는 음수여도 좋고 3배가 돼도 좋고 4배가 돼도 그 4배, 3배는 어떻게 표현해? 여기 있다 알겠지? 야가 ln 3이면 3배 돼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야 왜? 나온다. 깜짝이야. 순간 저 화면에 제 마이크가 들어오면 그 녹색 빛이 밖에 들어와서 소리가 지금 입감되고 있다, 입력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 순간 안 나오길래 개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식은땀이 막 흐른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안 나오는 건 해결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안 나왔을지가 되게 막 불안하거든요. 저번에 2시간 날리고 나서 보니까 막 멘탈 개 터져가지고 다시 녹음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0 적분하면은 상수가 된다. 이런 건 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 적분하면 x 더하기 c죠.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1을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1 곱하기 dx라고 생각해버리시면 돼요. 이런 건 수투 때 했던 거고. 그 다음 뭐야? 상수배 적분을 해라. 그럼 뭐야? 상수는 앞으로 꺼져 임마 해갖고 적분하면 되고. 두 시기를 더하고 빼라. 두 시기? 어디서 뭐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자, 두 시가. 각자 적분해서 더하고 뺄 거 하시면 되겠다. 이런 성질들을 조합해서 뭐가 되었다? 다항함수라는 걸 이제 미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수투 내용이죠. 거기에
너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갔다. 너의 차수가 좀 더 실수 범위에서 정의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만 따로 로그로서 정리된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따지고 싶으시면 이제 13, 14, 15번까지 넘어가서 13-4번까지 넘어가서 그 뒤에 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저는 여기까지 싹 다 정리해 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요 성질은 사실 너무 심플한 성질이다, 그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을 반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적분 공식들을 좀 써볼 테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x의 n제곱의 적분이 n 플러스 1분의 1x의 n 더하기 1제곱이었다는 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n이 1이라고 할 수 있는 x분의 1의 적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점, ln 절대값 x여야 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됐고, 하는 김에 로그의 적분을 해버렸으니, 분수함수의 적분을 해버렸는데, 분수함수는 이제부터 싹리 다 저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분수가 분모가 항이 2개, 3개가 돼가지고 복잡해지거나 차수가 높아지거나 하는 디테일한 상황들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건데요. 특히 차수가 많이 높아지거나 항이 복잡해질수록 그냥은 힘들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 그건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요거는 지금 오늘까지는 하기 힘들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즉 분수함수 적분이 생각으로 어렵습니다. 수학하에서 배우는 분수함수가 생각으로 적분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할 거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세제곱근이다, 뭐 4제곱근이다 수준, x의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은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데, 분수도 x제곱분의 1이다, x세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수꼴로 만들 수 있는 경우면 싸그리 다 쉬운데, 실제 안에가 x세제곱뿐만 아니라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항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루트 안에 식이 2차가 들어가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디테일한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의 적분은 치환 적분이 좀 필요한데 오늘 하긴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해버리면 여러분 휴강 끝나고 나서 그래서 머릿속이 이제 텅텅 빈 채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휴강 기간에 좀 쉬어야죠. 한 달 정도 열심히 달렸으니까. 지금 사실 학교 가고 있지 않나? 좀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에 한번 휴강하고 그 다음부터 적분 과정들을 마무리해 볼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지수가 잠깐 등장했으니까 분수까지 했고, 무리함수 할 차례였는데 무리함수도 기본적인 수준은 저렇게 해라. 나머지는 실제 뒤에서 예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좀 복잡해지면 치환적분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들을 봐야지. 로그함수, 지수함수 최고입니다. 진짜 베스트. 멋져. 완벽하게 멋져. 그지? 자, 적분해도 그대로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도 기껏해야 ln a분의 1이라는 상수가 옆에 역수로서 곱해진다는 느낌이 있을 뿐, 미분할 땐 그냥 ln a였는데, 그러니까 적분할 땐 반대로 곱해야지. 그래야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우변 미분해서 좌변 넣으면 돼. 맞지? 너 미분하면 뭐야? ax 그대로 해다 ln a 곱해지면서 소거 되겠죠? 그러면 ax 남는 겁니다. 자, 번외편 로그의 적분인데요. 로그 적분이 가장 어려운 적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워라. 외워. lnx라는 친구는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증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됩니다. 와우. 맞잖아. x 미분하면 1 ln x 더하기 x 곱하기 이거 x분의 1 빼기 1. 오케이. ln x 남는 거 맞잖아요. 나 거짓말 안 했다, 그지? 선생님 이거 외워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아닙니다. 외워서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그럼 과연 저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그 오만 수학자들이 적분하면 뭐가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찍어? 대충 때려 맞춰. 그 다음에 이거다. 미분의 맞네, 새끼. 역시 나다, 씨. 하면서 이렇게, 야, 이건 공식으로 만들자. 딱 정리해놓고. 다음 또 어떤 어려운 함수 나와서 딱 찍어. 해보니까 틀렸네. 하지만 값이 이런 거 보니까 이번엔 이건가? 야, 또 맞네. 역시 나다. 이러면서 정리했겠냐. 그거 아니고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까 왜 적분의 기본 성질을 썼을 때 더하기 빼기까지밖에 안 썼잖아. 미적분할 때 왜 곱한 것도 미분해보고 거듭 제곱되어 있는 것도 미분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꾸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곱한 것도 사실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냐고. 왜 수투 땐 주의하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단순히 적분 2개 때려가지고 곱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 틀렸다고. 근데 이제 하는 방법 자체는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부분적분법이라고 하고, 복잡한 식을 적분하는 걸 치환적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고, 지금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적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되겠죠, 실제로는. 자, 근데 일단 가능하면 lnx는 그냥 외워두세요. lnx 단독으로 등장한 경우는 분명 있고, 할 줄 알면은 편하고, 할 때마다 부분적분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제일 심플한 형태니까 외워버리면 편하다, 알겠지? lnx 정도는 외워둬서 손해볼 거 없다. 일단 알아두라고 잠깐 써놨습니다. 그럼 한 김에 로그 AX는 여기다가 lnA 분의 1만 붙이면 된다, 알겠지? 그런 거야, 뭐 lnA 분의 1만 붙이면 되는 일이니까 넘어갈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에 부분적분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왜 이렇게 옷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분필가루가 촉촉 박혀있냐. 자,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했으니까 뭐 할 차례야? 삼각함수 할 차례지. 삼각함수 적분 또 외우자.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지롱. 그럼 이제 코사인 x 적분할 차례인가? 코사인 x를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 플러스다 임마. 사인이다, 사인. 선생님, 이제 탄젠트 적분할 차례군요. 탄젠트 적분은 코사인 분의 사인을 적분한 거니까 ln 사인 x입니다. 예, 그런 것도 외워야 돼요. 뭐 외워둬서 손해볼 건 없죠? 잘못했다. ln 마이너스 ln 코사인 x입니다. 자, 증명은 너 코사인 x 내리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 마이너스 곱해주면서 사인 되겠죠. 그래서 요거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적분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기로 합시다. 자주 안 나와요. 그럼 실제로 적분했을 때 탄젠트가 되는 애는 누굴까요? 시컨트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고, 왜 사인 코사인 해봤으니까 탄젠트 한번 해보려고 보여드린 건데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자, 외워야 되는 건 이겁니다. 시컨트 제곱 x는 뭐다? 탄젠트 x다. 왜? 탄젠트를 미분한 게 시컨트니까요. 그래서 시컨트 x, 탄젠트 x를 미분한 게, 적분한 게 뭐다? 시컨트 x다. 시컨트 x. y, 시컨트 x 미분한 게 저거니까요.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뭐냐? 코탄젠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입니다. y,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 제곱이니까. 그래서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해야 코시코타 되는 건 뭐야? 마이너스 코시컨트죠. 코시컨트 x를 미분해야 코시코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저렇게 됩니다. 제가 다 써져 있는데, 선생님 뭐 이상해요. 탄젠트가 이상한 때부터 눈치는 챘는데 그럼 시컨트는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게으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내가 근데 또 다 외우고 다녀요. 굉장한 아저씨다, 맞지? 외우고 다니시면 되지. 시컨트 x라는 걸 적분하면 뭐가 될까? ln 절대값 시컨트 x 더하기 탄. 이런 거 외우지 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외우기 힘든데? 마이너스 코시코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의 제곱은 너 좀 이상하다. x 없는 것 같은데? 예, x 어디 갔니? ln sin x 더하기 c가 옛날에 왜 내가 표 나눠드렸던 거 있나? 표라기보다는 손으로 열심히 막 썼는데 거기 보면 애지간히 다 적어놨는데 허리야 살려줘.
열심히 적어놔줬잖아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제가 다 써놨는데, 실제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적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그냥 한번 보여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이거 지수 로그까지. 근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볼 거고, 너그 둘이랑 이거 4개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양이 모양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냐 하면 자주는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맞아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들이랑 제가 나눠드렸던 종이가 혹시 없냐 이 자식들. 나눠진 종이에 보면 이제 제곱 차수가 올라갈 때랑 200각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적분하는지는 다 써놨는데요. 그거 언제 다음 시간에 치환 적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부분 적분 한 다음에 싸그리다. 그러니까 치환 부분 적분이랑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정리한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싸그리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버려야 되거든. 선생님 이 무수히 많은 적분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외워야 됩니까? 네. 아니요. 아닙니다. 말해서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적분을 막 하나하나 다 외우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막말로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다가 다음에 배울 치환과 부분 적분만 좀 잘하면, 막말로 치환과 부분 적분도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만 할 줄 알면 돼요. 왜?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은 분명히 어려운 4점짜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만은 네가 실제 적분에서 푸는 수준으로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적분해서 답을 찾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떤 함수 fx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런 함수 적분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찾아라,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거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수능을 위해서는 이런 적분은 사실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딱 오늘 표시한 거 있죠? 여기 있는 저 4개, 2개, 저 위에 2개, 그 밑에 2개랑 다음 시간에 배울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까지만 잘하면 애지간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내신은 아니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자기 학교 수준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내신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 따라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쌤 고등학교 다닐 때 시컨트 적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저 이거 할 줄 몰랐어요. 대학 가서 알았는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대학교생들은 할 줄 모르면 책 보면 돼. 내가 수학과지 뭐 계산기가 아니잖아. 난 수학과에서 수학 대학생이지. 수학과의 하나의 지성인으로서 공부하는 거지. 나 계산기 같은 거 아니잖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검색을 해보세요. 책을 찾아보세요. 참고로 대학교 때 시험 칠 때 라플라스 변환이나 여러 가지 변환이 또 있어요. 이걸 또 간단하게 하는 변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시험 칠 때 그런 걸 그냥 나눠주시면서 치게 하거나 자기가 정리한 거 들고 와서 치라 그래. 시험의 목적 자체가 너 이거 잘 외웠니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교수님 또 할 말 없는 게 교수님 또 가끔 계산 못해서 틀려. 가끔이 아니야. 교수님은 그냥 정밀한 계산은 아예 못하실 때가 많아요. 이거 맞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는 아니고 아니군요 하면서 교수님 웃으면서 아니군요 하면서 확인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넘어간다 미친 하면서 처음에 약간 좀 그게 막 놀라웠습니다. 야, 교수님들의 머릿속 한 곳에 계산 같은 건 너희들이나 해 하면서 너희들도 만약에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계산 같은 건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이나 아이디어의 발상, 사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건 수학과 얘기입니다. 공학은 좀 아니고 공학은 정밀한 계산과 적당한 이 근사가 중요해요. 완벽하게 또 정밀할 필요는 없거든 공학은. 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신용이라면 내신용이고 수능이면 알아둬서 손해볼 건 없는데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치환 부분 적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기본적인 적분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정도는 개나 소나 다 해. 그리고 심지어 이 위에 있는 4개 있죠. 이건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쓴 거야? 이 새끼들 미분하면 저거인 걸 배우긴 했으니까 전만 미분하면 이거다. 전만 미분하면 이거다니까 얘 적분하면 저거다인데 자주 나오냐? 전혀. 적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수능에서 적분 왜 물어보겠어? 너 적분에서 이거 넓이를 구할 수 있니? 부피 같은 거 구할 수 있니? 적분이랑 계산을 좀 수행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건데 저런 것까지 적분할 수 있니는
수능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종이도 아깝고 8문제 중에 하나의 그런 걸 할당하긴 아깝다 이거지. 근데 내신은 아니다. 내신은 물어보고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했니라. 너 이거 할 줄은 아니? 근데 빨리 할 줄 아니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놀랐던 건데 이거 내신 시험지 있더라고. 시컨트 X를 적분하시오가 서술형 1번, 2번 같은데 나올 때가 있었어. 학교마다. 저는 바꿔 말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할 줄 몰랐습니다. 몰라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좀 놀랐는 게 수성구가 특별히 더 그런 게 몰라 워낙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 학교생들 입장에서도 변별을 위해서 저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대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왕하는 거 빨리 할 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아직 치환과 부분 적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 정리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치환 부분 적분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인 적분의 정리를 한번 하고 오히려 얘들보다는 그냥 이런 수준보다는 그 나눠드린 표에 보면 나중에 차수 높아지는 사인, 코사인 적분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수함수 적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삼각치환 이런 거 적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 정리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최소한 표시해놓은 기본적인 적분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것도 뭐 자주 안 나온다라고는 했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아야 되고 요거랑 저거는 적분할 때 그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이 좀 치환적분이 필요하거든요. 치환적분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 13-2번이었죠?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13-2번 너무 수투스러운 문제.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체크하면서 계산은 그냥 우리 이제 모범 답안이라는 친구 있죠. 모범 해설 정석 연구 보면서 가뿐하게 우리 또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계산하기 싫으셔서 네, 아닙니다. 자, 피적분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곱해진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복잡합니다. 곱해진 걸 미분할 수 있었으니까 곱해진 것도 적분할 방법이 있기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부분적분법입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적분법이고 그것 또한 이제 역시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스킬 같은 거니까 잘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다. 닭 잡는데 소장는 칼을 쓸 수는 없잖아. 이런 거는 가볍게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전개합니다. 전개.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전개는 안 되고 눈 뜨고 열심히 보면서 전개해야겠죠. 눈 감고 전개하면 틀린다고.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적분상수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된다고. 2번 2번은 너무 유치한데 바로 적분할게요. 바로 곱해주면 이마다 아닙니까? 한 다음에 바로 5분의 1 x 다 5제곱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넣으면 된다. 심플하네. 3번 2번이랑 3번 뭐 친구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나누면 되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안 쓸래. 됐죠? 저런 거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책은 뭐 해놨어? 이거를 깍잡도 해놨죠. 왜 그랬니? 왜 이걸 따로 해서 인생을 힘들게 사니? 합쳐서 한꺼번에 하면 인생이 편한다, 맞지? 그 합쳐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sc인 친구랑 1 마이너스 2sc인 친구가 더해지면서 sc가 소거되고 2배 d세타가 돼. 따라서 뭐야? 2세타 더하기 c가 되죠. x 아니에요? 네, 세타라고 지가 세타라고 써놨으니까 적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해야죠. 그래서 2라는 거 적분하면 2x 아니다. 지금은 세타에 대해 적분한 거니까 2세타가 되셔야 됩니다. 자, 13-3번은 이제 뭐한 느낌이야? 이제 분수함수랑 무리함수들 이렇게 적분을 좀 해볼 건데요. 네, 뭐였어요?
위에 거에 인수분해 같은 걸 하나? 아니다. 그냥 나눠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 x 루트 x 마이너스 3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2. 앞에 것들은 다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뒤에 것들은 저렇게 돼버렸네요. 혹시 제가 미분할 때는 루트 fx 미분하는 방법은 기억해두라고 했죠. 왜냐? 3분의 1승이야. 미분할 때 그냥 3분의 1대로 하면 되는데 2분의 1제곱은 루트 x는 미분한 거 그냥 외워. 2루트 x분의 1이라고. 물론 2분의 1 내려오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는데 제일 자주 볼 루트라면 당연히 그냥 루트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거 적분, 미분 정도는 알아두면 편하다. 방금 말을 잘못했는데 그거 미분은 알아두면 편하다. 그래서 루트 fx도 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지 마시고 바로 미분하시면 2루트 fx분의 f'x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적분은 다 바꿔서 하세요. 지수로. 루트 적분이어도 그냥 지수로 바꿔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지수꼴이 짱이에요. 자, 그래서 뭐다? x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2배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뭐 하는 것이다? 적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됐지? 뭐야? 1씩 더해서 내리면서 분모로 보내야 돼. 1씩 더해서 내리면서 분모로 보내야 돼. 1씩 더해서 내리면서 분모로 역수치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분의 5 내려가면서 5분의 2가 되고 x의 2분의 5승 1 더해주면서 2분의 3이 내려가면서 3분의 2 그래서 2배의 x의 2분의 3승 1 더해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내려가면서 역수치하면 2가 됩니다. 더하기 4배의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c. 여기를 다시 x 루트 x, x제곱 루트 x로 쓰는 건 자기 매엄. 알겠지?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지수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꼴로 둔다고 내가 바보인 것도 아니고 굳이 안 바꿔도 됩니다. 알겠죠? 지수꼴로 두세요. 두 번째 어머나 세제곱이네. 그래서 어떻게? 전개해야지. 전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x분의 1 어머머머 3x 곱하기 x제곱분의 1 어머머머 x세제곱분의 1 방법이 없다. 한번 뽑혀줘야 되겠죠? 하는 김에 역수 형태들도 정리를 좀 해서 쓸게요. 이건 3x까지는 좋았는데 너는 x분의 3이니까 3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라고 써놓고 이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너 4분의 1의 x 4제곱 너는 2 내려오면서 2분의 3x의 제곱 너는 1 더해서 0 내려오면서 0분의 그 아니다. x분의 1이야. x분의 1이야. x분의 1만큼 x분의 1로 써놓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3배 ln 조심해야 돼.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절대값 존재한다. 너는 1 더하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서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x분의 1은 또 그 와중에 ln이 돼야 되겠고 그 뒤에는 부호가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봐가면서 적분해 주셔야 되겠다. 됐죠? 역시 개인적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단원 중 하나입니다. 너무 계산이 많아요. 선생님 좋은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다. 적분을 쉽게 하는 방법 그런 건 없다. 연습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을 들이박는 거. 오히려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잘해. 4x-4루트 x 더하기 1인데 x로 나누어라죠. 제가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4-4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일 거고 더하기 x분의 1. 요건 이제 취향인데 아까는 제가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냥 써놨는데 유일하게 x분의 1만 분수로 쓰는 게 저는 좀 더 와닿더라고. ln x 하기가 더 좋아 보여서 그런가? 취향이죠? 네, 취향입니다. 4x
1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 내려서 2배 됩니다. 8배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ln 절대값 x 그 다음 더하기 c. 으잉? 선생님 근데 여기는 절대값이 없어요. 응? 왜 없을까? 얘는 왜 없었을까? 저는 일단 붙이긴 했는데 얘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작부터 루트 x였잖아. x가 음수면 적분 자체를 뭐 하잖아. 따라서 x가 양수였을 때만을 정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너도 양수로서 정리돼서 답지가 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답지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떨 땐 붙여야지 하면서 붙이고 어떨 땐 귀찮은데 오늘은 뗄까 이런 거 아니다 알겠지? 다 이유가 있어서 떼고 붙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완벽하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아니지 완벽한 게 맞지. 해야죠. 이 새끼들 왜 안 해? 하면서 자 해야 됩니다. 여기 0 이상이긴 한데 여기 또 분모가 0이 아니라서 또 0보다 크다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만약 책에서 x가 0보다 크다, 0 이상이다, 0은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식이 실수가 될 수 있게끔 세팅해 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중요한 게 뒤에 가서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더라도 정의역을 한번 체크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나는 왜 이게 선이 좀 안 맞지? 왜 자꾸 이렇게 뒤로 가냐? 이렇게 될 순 없는 거니, 동과? 야, 이게 10년차 강사의 현실. 와. 10년차 맞냐고, 이거. 자, 좀 더 부단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경 쓰이지 않나? 야, 그렇지 않아? 아무 생각 없어? 뭔가 좀 더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도리도리의 의미는 뭡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안 돼! 안 돼! 누구나 봤을 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필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금이야 여러분 3명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들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봐도 저건 아름다운 필기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맞죠. 이건 개인적 의도입니다. 우리 학원 강사 쌤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글씨가 좀 여러 가지 날라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자기만의 이제 틀은 있는 거니까 글씨체랑은 또 상관없어요. 판사는. 이번엔 뭐야? 원래 적분하면 부정적분 되잖아. 자, fx는 x세죠. 이 정도면 뭐 그냥 바로 적분할게. 2x 제곱다 2x인데 적분상수가 원래는 c죠. 근데 이게 책에 보면 알겠지만 1 넣었을 때 3 될 수 있도록 f1은 3이 될 수 있도록 fx를 정하라니까 1 넣었을 때 3이 된다. 너 이내 하고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뭐야? 어떻게 보면 정적분이죠. 지금은 저런 상황을 만족하는 친구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 부정적분 중에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됐죠? 참고로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하나 찾아오시면 됩니다. 2번 함수 x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x제곱 루트 x가 맞겠네요. 왼쪽에 달라붙어 있죠? 그 제곱근으로서 2를 썼다면은 안 썼겠죠. 루트는 보통 제곱근 표현 안 쓰니까. 이것의 부정적분 중에서 0 넣었을 때 3인 친구를 구해와라 하니까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건 뭐야? 부정적분을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죠. x제곱에 루트 x를 곱해놓은 친구 빼기 x 더하기 4라는 것 중에서 이걸 일단은 적분을 해봐라 라는 거죠. 이거 x의 2분의 5제곱으로 보시고 적분하면 된다. 1 더하면 2분의 7이죠. 역수 7분의 2 x의 2분의 7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인데 0 넣으면 3 된다. 0 넣으면 3 된다. 문제 없죠? 0, 0, 0. 내가 3이지롱. 내가 답이니까 한 번 더 안 쓸게요. 됐죠? 3번 1,2를 지나는 곡선 x가 양수였을 때 1,2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f1은 2예요.
이때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분의 f'x가 x분의 1일 때라는 점이었습니다. 아하, 이거 로그 x네? fx는 ln x다 이거죠. 선생님 x 절대값은 지금 문제 보면 x가 양수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써야 되는데. 그래서 ln x고 적분 상수만 뭔지 몰랑 하지만 1 넣으면 2여야 되죠. ln 1은 0이니까 c가 2였다. 따라서 fx는 ln x 더하기 2다. 뜨르르르른 뜨르르르른 따단따단단단. 1번에서는 1번이 뭐야? 저 위에.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정리했던 지수로그 함수의 부정적분들은 모두 삼각함수까지 한번 정리를 해놨으니까 뒤에 거 볼 건데요. 실제로 몇몇 개의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또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일단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자, 봅시다. 쓱싹 쓱싹 쓱싹. 이제 몇 번? 13-5번. 사인 제곱. 이거 엄청 중요한 친구입니다. 등장해버렸다. 사인 제곱 2분의 x를 적분하기. 물론 이 문제는 연습을 위한 문제니까 노골적으로 2분의 x 써놨죠. 자, 여러분 잘 봐. 차수가 2차, 3차 높아지면 질수록 적분. 야, 제곱이 쉽게 말하면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두 개 곱해져 있는 친구를 어떻게 적분을 그냥 하니? 그 어떻게 적분해요? 그러게 말이다. 차수를 낮춰야 돼. 2차라서 어려운 게 문제였기 때문에 차수를 낮춰야 돼. 2차라서 문제인 게 1차로 낮춘다. 어떻게? 2배각 공식, 반각 공식들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x의 2배 x죠? 너로 바꿔서 적분한다. 됐지? 잘 기억해도 제곱인 애들은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잘 기억해도 헷갈리시면 한 번 더 쓰세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다. 적분을 한 후만 x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죠? 2분의 1 사인 x 더하기 이제 적분상수 c가 되는 것입니다.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죠. 자, 외워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인데 알아두면 편한 삼각함수의 적분. 자주기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사인 x, 코사인 x의 적분은 어찌 하느냐? 2분의 1 사인 dx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차수가 높아서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차수를 낮추는데 주목한다. 집중한다. 그래서 뭐다? 2차여서 저것도 2차예요? 네. 사인이 또 있고 코사인도 있으니까 2차지. 2차에서 문제였던 거니까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줬습니다. 각은 2배일지라도 차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 자, 사인 혼자잖아. 그러니까 이 적분이 어렵지 않다 이거지. 이렇게 된 상황. 따라서 사인 제곱 x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서 적분해야 되고, 실제 적분 결과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x 더하기 c가 되고요. 코사인 제곱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를 적분하는 것이고,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사인 2x 더하기 c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랑 얘를 합치면 x가 되니까 뭔가 좀 있다, 맞지? 맞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 새끼 적분하면 x잖아요. 그 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탄젠트 제곱도 깨달았다.
탄젠트 제곱도 선생님 저 똑똑하죠. 1 플러스 코사인 2x분의 2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좀 이상하죠. 분수 함수인데 적분을 어떻게 한다? 자신감이 급속도로 하락. 이렇게. 선생님 저는 개똥멍청이었나봐요. 그렇다. 자, 바꾸는 이유는 뭐였어? 바꿔야지만이 적분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바꿔야지만이가 아니라 바꿔서 차수가 줄어들면 생각하기가 편해지니까 였습니다. 근데 얘는 차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쪽이 아닌 거야. 뭐야 누구야? 무슨 아저씨? 1타스 2 알겠지? 1타스 2 탄젠트는 뭐야? 1 마이너스 세컨트 제곱입니다. 야, 거짓말 하지 마. 시컨트 제곱 빼기 1이겠지. 죄송합니다. 시컨트 제곱 빼기 1이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어머나. 선생님, 미치셨습니까? 휴먼. 자. 시컨트 제곱은 뭐야? 탄젠트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탄젠트 제곱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탄젠트 미분하면 그냥 시컨트 제곱인데? 그지? 그래서 x가 있어야 빼기 1 하면서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야. 어쨌든 1타씨는 적분할 때도 그렇고 미분할 때도 그렇고 식 정리할 때 굉장히 등장이 자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떠 있어요? 왜 지우지 이거? 지울 건 없어. 답만 다시 써야지. 어쨌든 저런 것들도 알아두자. 알겠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가 이따위 것들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따위 것들은 문제 풀 때 단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저런 걸 적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거 안 나와요. 적분 자체가 어려운 게 전부인 애들이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혹시나 우리 학교에 저런 걸 내는 전적이 있었다거나 선생님들이 학교쌤들이 설명한 전적이 있다면 그냥 시험 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쓱 보고 필요하다? 외우고 들어가면 돼. 하는 방법을 외우는 것도 괜찮고 그냥 외워두고 가든지 나 못 외우겠다 하시면 손등에다가 잠깐 쓰든지 어때 손등에 잠깐 써놓고 이제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걸리면 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가든지 그지? 뭐가 됐든 간에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생각. 하여튼 저런 거보다 이건 이제 실전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실제 너희들이 계산할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 이걸 정리할 줄 몰라가지고 하면은 문제에 진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이게 훨씬 중요해요. 차수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되겠지요? 2번 정리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다. 탄젠트 x다. 이 코탄젠트 x예요. 미쳤다리 이거 제곱해야 되죠. 탄젠트 제곱 x까지 좋았고 플러스 2까지는 깔끔해졌고 코탄젠트 제곱 이놈의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뭐야 너 이거 코탄젠트 제곱인데. 자 저긴 다 쓰진 않았죠. 시컨트 제곱 같은 경우에는 적분 그냥 하면 되고 코시컨트 제곱도 그냥 적분하면 되고 코탄젠트 제곱도 탄젠트 제곱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1 코타 코스 2로 접근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정말 심지어 이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봐. 탄젠트 제곱 x에다 1 더한 게 뭐였어? 시컨트 제곱이잖아. 다시 1에다가 코탄젠트 제곱 더한 게 코시컨트 제곱이잖아. 아하 AC 쓰다 보니까 5자리 써렸다. 뭐 어때? 그래서 시컨트 적분 저기 있네요. 코시컨트 적분 저기 있네요. 따라서 시컨트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게 됩니다. 적분상수 C.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탄젠트랑 코탄젠트 x 더해서 제곱했는데 뜬금없이 1차인데 마이너스 된 새끼들 나오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저거라도 돼? 이거 미분하면 얘들이 나올 건데 얘들을 정리해보면 저렇게도 된다는 거지. 개 신기. 네, 안 신기합니다 전혀. 이런 게 왜 신기하죠? 자, 코사인 제곱분해. 이거 엄청 복잡하게 생긴 척하면서 막 이제
나 개어렵찡 하고 있는데 개어렵죠. 하지만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속어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돼요. 4x 마이너스 4배 3배 시컨트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코사인의 제곱이 분모에 있다. 시컨트 제곱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너는 적거나 와 최고 그대로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의 엄마 같은 존재. 개쩐당. 시컨트 적분하면 탄젠트더라 이거죠. 좋습니다. 든든한 국밥 같은 존재. 국밥 이제 많이 비싸졌던데. 너 구독거려. 너 평소에도 국밥 사 먹어? 너도? 아니 내가 국밥 요새 많이 비싸졌던데 그러니까 네가 막 끄덕끄덕거리길래. 맞아요. 개 비싸졌습니다. 든든한 국밥 한 그릇 5,000원 없다 이제. 제가 아직 대학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제일 싼 데가 막 7,000원짜리 8,000원짜리가 있긴 한데 좀 괜찮은 데 가면 10,000원 12,000원이고 좀 번화가에 갔다 13,000원도 있고 물론 엄청 번화가나 이런 데는 이제 그냥 돼지국밥집 이런 거 팔진 않고 갈비탕 팔던데 특 갈비탕 이런 거 시키면 25,000원씩 합니다. 하면서 그냥 갈비탕 20,000원씩 막 하고 만족감은 분명히 있다. 비싸도 고기도 좀 들었고 하는 만족감은 있는데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배달이 성행하게 되면서 양이 정말 1인분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배달업체가 날 돼지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지. 똑같이 1인분을 먹어도 요새 배달 음식 1인분 너무 양이 많은 수준이야. 거의 두 분은 1인분 다 먹을 수 있어 배달한다 치면. 진짜? 잘 먹네. 쌤 여친은 혼자서는 다 못 먹어요 항상. 그러니까 왜 5,000원에 1인분에서 딱 팔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배달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면 마진도 안 남고 배달비도 엄청 내야 되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8,000원에 1인분을 파는데 양을 많이 주면 괜찮잖아 이런 거야. 양을 늘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요리라는 걸 할 때 말이야. 자, 아무튼 정말 이것도 되게 걱정인 게 여러분 그 물가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3가지 정도 있대요. 그 경기를 이렇게 그게 아니라 경제가 이제 좋냐 안 좋냐 지금 불경기냐 호기냐 뭐 이런 걸 따져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하다면은 당연히 물건도 잘 팔리고 하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네 하고 잘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있대요. 임금님이 상승한다고? 그렇지.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게 상승하면 그게 아니라 네 월급이 오르면 물가도 올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월급 주는 사람은 사장이잖아. 사장은 물건 팔아야 돈을 버는데 옛날에 똑같은 가격에 물건 팔고 있는데 물건 팔리는 개수는 크게 변화가 없어. 지금 내가 버는 돈 똑같은데 니들한테 줘야 될 돈이 많아지면 내 돈이 줄어들잖아. 근데 사장으로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결정이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니들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번 돈은 적어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번 돈이 많아지고 니들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 맞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경기가 좋아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니들 임금이 상승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임금 상승률이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월급을 이제 신입의 손에 쥐어주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격차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따라서 같이 상승한 요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히 물가 자체가 물건값이 재료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 물가, 원자재 값.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 같은 곳이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가스의 공급이 좀 이제 줄어들거나 석유가 경직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파동이 다가오는 거죠. 이것도 엄청 커요. 왜냐하면 쌤이 이제 20살 적에 13년 전이긴 하네. 13년 전이잖아. 쌤이 20살 적에 이제 최저시급이 4,200원이었단 말이야.
이때는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슬펐던 게 최저를 주는 사람은 착한 사장님이었어요. 최저 같은 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80만이 매년 수능치 인구가 60만에서 80만이거든. 우리 바로 다음 해가 80만이었는데 지금 한 해 80만 명의 20살짜리가 생기는 거야. 사장이 최저시급 왜 안 주냐면 최저시급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왜? 3,700원에 일할래? 하면은 줘요 하면서 다 같이 막 뛰어오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일 못하잖아. 너 나가라. 왜? 다음날 그냥 연락 한번 하면 줘요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100원이라도 아껴볼래. 야, 너 일 좀 잘하는데 계속 해볼래? 하면서 대신에 내일부터 3,600원 줘. 그래도 하는 거지. 잘리기 싫어서.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신고한다? 신고해, 새끼야. 왜? 그 새끼 자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른 애. 일자리가 잔뜩 있었고, 근데 애들 또 잔뜩 있었기 때문에 최저를 주는 사장님은 그냥 착한 사장님. 말이 안 되는. 최저를 줄 수가 없었어요. 특히 편의점 이런 이제 좀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이제 더 심했고, 스타벅스 이런 데는 최저는 주는데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긴 힘들고 뭐 이랬던 시절입니다. 쌤이 이 당시에 5,000원 받고 학원 알바했습니다. 고급 인력이었다 이거지. 아, 동그라미 치고 야들아 이거 모르겠나?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시 풀어와 하면은 5,000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3,700원씩 받는 던킹 도너츠 제 친구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하루 종일 도넛 굽고 앞에서 고객님 하고 이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3,700원 벌었는데 편의점에서 손님들한테 물건 팔고 동전 던지기 맞아가면서 맞지? 밤마다 이제 토한 거 치우고 술 막 팔면서 이제 토해놓은 거 치우고 컵라면 대충 뭐 버리고 던지고 간 거 치우고 이러면서 받는 돈 3,700원이라면 쌤 고상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돼. 과외를 해도 이때는 시간당 제가 그때 1시간 반 과외하면서 40만 원인가 받았는데 35만 원 40만 시계 받았는데 크지. 주 한 번 할 때 2시간 했다. 주 2회 16시간이니까 40만 원 받았다 치면 거의 시간당 25,000원이잖아. 저는 그래도 한 이틀 일하면은 10만 원 집어갖고 신발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얘는 하루 종일 일해. 10시간 일했다면 37,000원인가. 야, 얘가 지금 고깃집 가면 좀 많이 줬어요. 고깃집은 최저시급 줬으면 줬어. 힘드니까. 야, 고깃집에서도 10시간 동안 불판 닦고 손님들 이제 간 거 치우고 맞지? 손에 옷 많은데 기름때 묻고 얼굴에 기름 끼고 이래야 4만 원 벌었다. 이런 시절이지,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올랐게요? 제가 28인가? 이때쯤이었는데? 이때쯤이었나? 어느 날 갑자기 최저시급 8,000원을 돌파한 날이 있었고 쭉 하더니 9,000 얼마까지 왔죠. 지금 9,500원 얼마인가 이러는 것 같은데. 봐봐, 근 10년 만에 2배 넘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도 10년 만에 2배 넘는 게 맞지. 네 월급 2배 됐으면 물건도 2배 돼야지. 근데 쌤 월급은 2배 됐냐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쉽지가 않다 알겠지. 대부분의 직업들은 근데 이 2배라는 최저임금이 달성될 때 자기네들의 월급이 2배까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달성한 사람들이 누구야? 대기업이야. 대기업 신입 연봉은 2배가 넘었어요 지금. 능력 있는 애들일수록 잘 버는 사회가 됐습니다. 능력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중소기업은 옛날에는 크게 처우가 바뀐 건 없지만 대기업의 처우는 좋아지고 있어요. 시장을 선도하는 애들이고, 대기업도 물론 이제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기업 생활을 오랫동안 하거나 해보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초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입들의 연봉이라는 게 진짜로 그 최저임금 상승률 비슷하게 2배 가까이 찍어낸 데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들과 삼성, LG 이런 현대 같은 대기업들과 그냥 네카라코베차인가 뭐 있잖아. 그 개발하는 애들. 네이버, 카카오, 다음, 쿠팡, 뭐 몇 개 더 있었는데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쪽 애들의 연봉이 정말 세거든요. 모두가 센 건 아닙니다. 개발자로 모두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 중에서도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 그 이상의 수준의 코딩을 하거나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정교한 코딩을 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들을 뭐 나도 잘은 모르죠.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고급 인력일수록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미국이 연봉이 진짜로 개쩔거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시면 미국 가셔. 괜히 우리나라랑 GDP 3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GNP니? 총생산이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GNP냐? 문과가 없구나. 이런 거 문과 애들이 잘 알던데. 그거 3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300만 불이잖아. 3만 불이죠. 3만 불. 1인당 평균 연봉 3천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약 우리나라 3배쯤 돼. 8천만 불쯤. 8만 불, 8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연봉 같은 거 보면 장난 아니야.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그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난 잘 살고 싶다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이 전문직이 되는 거가 일단 제일 그거 하고요. 전문직. 개발자라든지 이쪽도 아직 전망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이 취직하는 건 10년 뒤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네, 그런 길로 간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왕 공부하신 거 열심히 하셔서 외국계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왜 최저임금 2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요새 알바생들 좋지. 돈 많이 벌지. 물가는 계속 상승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따라잡아야 된다. 알겠지?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우리나라도 다 잘 사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개오진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아직 어리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 있다. 느끼긴 분명히 있고, 직업 간의 격차라는 거 귀천은 없지. 하지만 수입적인 측면과 안정성인 측면, 그 다음에 본인의 재능과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의 직업적인 격차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잘 따져보시고, 이게 조금 수입이 낮은 직업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조금 이제 일이 강도가 센 직업,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재미가 없냐, 행복하지 못하냐, 돈을 많이 못 버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탑 찍으면 무조건 억대. 탑을 찍는다는 건 이제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분야여야 될 거고, 내가 거기에 약간 남들 보기엔 미쳤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플러스 운이 따라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왜 그렇잖아. 재능, 노력, 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3박자를 완벽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들다고 보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진 않고, 나한테 조금 안 맞는 분야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다면, 적당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운이 크게 좋지 않고 나쁘지 않았다면 최소 중간 이상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건 바로 이제 사회의 시선, 인식으로 따지는 직업적인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 전문직일수록, 대기업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인 상황이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느 분야에 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 많이 벌겠어 하면은 오케이인데, 저는 딱히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하시거나, 저는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일수록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딱히 하고 싶으신 게 없으시니까. 나쁜 건 아니야. 어릴 때부터 뭐 안에 미쳐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고. 그지? 자, 아무튼 마무리 해볼게요. 자, 너 약분해야겠다. 2x 더하기 1의 제곱이었으니까, 세제곱이었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로 2x 더하기는 약분되고 네가 남게 되겠죠. 생각하기 편하게 4의 x제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 4의 x제곱인데 뭘로? ln4로 나눠야 될 거고, 마이너스 2의 x제곱인데 ln2로 나눠야 될 것이며, 더하기 x 더하기 c입니다. 화나 되겠어? 태환씨! 화나! 태환씨! 죽어오고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ln4로 나눠줘야 된다. ln2로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점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6번이에요.
f 프라임 x는 와 식을 또 저래 써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역수다. 탄젠트 2분의 x와 우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코탄젠트 2분의 x의 역수다.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자 답도 없다 그죠? 진짜 개뜬금없잖아. 탄젠트 2분의 x 반각 공식이다. 제곱도 안 돼요. 그렇다고 코탄젠트 야 이럴 때는 무조건 사인 코사인으로 간다 알겠지? 자 이거 바로 생각하기가 좀 귀찮네.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고요. 사인 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예요. 통분하자 분모 분자에 사인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곱해보도록 할게요. 밑에는 사인 제곱 2분의 x가 너에다가 사인 코사인을 곱하면 사인 약분되면서 코사인 제곱 2분의 x가 위에는 사인 2분의 x와 코사인 2분의 x가 곱해져 있겠죠. 어머 너 1 아니니? 왜 꺼져 이제. 너는 뭐야? 2배각이죠. 2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2분의 1을 달아주도록 합시다. 사인 x가 됩니다. 야 정리하고 나니까 f 프라임 x가 뭐였어? 2분의 1 사인 x래. 간단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적분은 그냥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x 더하기 c입니다. 뭔가 할 때 내 휴대폰이 울리고 있네요. 뭔데? 02 오랜만에 한번 받아볼까? 여론조사를 왜 자꾸 하는 걸까? 뭐 있냐 요새? 뭐 없는데? 투표 같은 거 있나? 자주 오네. 제일 황당한 건 경기도 여론조사인데 경기도 여론조사를 왜 나한테 진짜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경기도인인가? 저는 자랑스러운 북구민이에요. 자 f 2분의 파이는 네가 1일 때인데 그게 1이 될라 하면은 2분의 3이어야 되겠네. X에다가 2분의 3을 줘라 뭐 그런 얘기 아니네? 왜 아니야?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바보였고요. 자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1이어야 되니까 이거 1이다 C 알겠지? 넘어갈게. 자 2번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라는 것은 2의 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런 값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k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정비례한다 하고 했으니까 0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거다 했으니까네. f'0는 뭐야? 그때 접선의 기울기 1이고 f0는 이 0,2를 지나는 친구였다 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k를 정하고 적분상수를 정해주면 되겠네요. 0 넣었는데 k여야 돼? f'0 얼마야? 1 곱하기 k니까 k죠. 아 k가 그냥 1이라는 소리네. 이 싱겁긴 그냥 2x제곱 더하기 2x였습니다. 뭐야? 그래서 fx는 2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인데요. 아하 쌤 0,2에요. c가 2군 아니다. 알겠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수투 때 왜 그런 생각 있잖아. 수투는 적분해도 무조건 다항함수였잖아. 그래서 0, 얼마 나오면 그게 무조건 적분 상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른 게 코사인 같은 0일 때 1이고 2도 0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ln 같은 경우에는 0을 아예 못 넣고요. 1 넣어야 0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C는 그냥 그거네 하고 데려가면 안 돼. 2의 0승 1이에요. 자, F0은 뭐다? 1 더하기 C였던 거예요. 진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주의합니다. 전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껏 잘 풀어놓고는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F1은 2 더하기 2죠. 좋게 얘기해서 억울한 거지.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냥 개멍청이 똥강아지 1이잖아. 풀 수 있는 걸 틀리다니. 안 그래도 못 푸는 것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고 있으면 답도 없다 인생 알겠지? 풀 수 있는 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뼈 아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애초에 공부할 때 실수를 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얘기 또 하잖아. 열심히 하고 할 만큼 하고 결과가 좀 안 좋거나 하면
아쉽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외로 후회가 없거든. 그래도 뭐 됐다 할 수 있는데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아니면은 뭐 실수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등급이 낮아졌다, 진짜 개억울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몰라서 틀린 거면 애들이 내보다 똑똑하네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이 계산 제대로, 이 문제 접근도 제대로 못했네 에이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야 이거 실수해서, 계산 실수해서 한 문제 앞에서 문제 잘못 보고 틀려서 하나 그랬는데 2등급이야.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안 돼 여러분. 실수는 하면 안 돼. 물론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자, F'GX는 fx G'X를 만족시킨대요. 와우, 신기하구만. gx가 0이 아니라 하면 fx는 gx의 상수배여야 함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G'X가 f'x gx와 같아요. 순서가 바뀌었니 혹시? 왠지 오른쪽에 왼쪽에 있을 것 같은. 맞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둘이 같다고 합니다. 둘이 같아. 그럼 뭐야? 빼면 f'x gx에서 fx G'X를 뺀 게 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냐면, 곱해진 함수 미분했을 때는 더하기잖아. 나눠진 함수 미분하면 빼기가 중간에 들어가죠. 물론 분모가 제곱이 달리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gx분의 fx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야? gx는 0이 아니다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fx가 0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gx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gx를 분모로 뒀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미분했다고 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이것을 미분한 결과 gx의 제곱분의 f'x gx 마이너스 f. 그래, 애초에 노린 거잖아. 내가 이게 0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애를 생각해 봤고, 그래서 분수의 함수인 gx분의 fx를 미분해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항상 0이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무슨 뜻이야? g분의 f는 미분했을 때 0이다.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 상수가 함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gx분의 fx라는 어떤 적당한 상수인데, 뭐 책에서는 라지로 썼으니까 우리도 라지로 쓰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fx가 c배의 gx라면 일반적으로 저런 관계가 항상 성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증명을 해준 거죠. 보여줬다. 맞지? 된다는 걸. fx가 gx의 상수배라면 항상 너 성립할 거고, 반대로 네가 항상 성립하면 fx가 gx의 적당한 상수배여야 한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됐죠? 이번엔 각자 똑같다면 fx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뺀 것의 1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 2번 f를 미분했더니 gx였습니다. gx를 미분했더니 fx였어요. 네, 이런 거 이해했어요. 아저씨 이런 거 이해했나? 하고 계시길래. 사실 문제를 안 봐서 이런 거 이해 못했는데. 자, 아니 뭐 그 문제에서 그 small fx의 제곱 빼기 small gx의 제곱이 이렇게 됨을 보여라 라고 했잖아. 걔를 뭔가 하나의 중요한 함수니까 hx라고 하죠. 사실 밑에 아마 해설지를 봐도 알 수는 있겠지만 왜 이걸 갑자기 라지 f로 잡는가? 물론 약간 증명을 할 때 이런 식이야. 사실 딱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 하면서 접근하면 걔가 또 대단한 거고, 보통 이렇게 해보다가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되는구나
였고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쓰면 되는 건데 지금은 왜 fx의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뺀 걸 하나의 뭔가로 잡았느냐 하면 문제에서 그게 1임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내 목표는 뭐야? 내가 방금 잡은 이 hx라는 함수가 이제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됐다는 건 얘를 미분하는 결과가 0, 항상 0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자, 미분해 볼게요. h'x는 2fx f'x입니다. 빼기 2gx g'x인데 위의 결과에 따르면 g'x는 fx여야 하며 gx는 f'x니까 둘이 빼면 똑같죠? 항상 0이 h'x가 0이므로 hx는 즉 상수함수이다. 따라서 fx의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빼면 항상 뭐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 c라는 어떤 상수임인 걸 알았는데 문제에서 여기에 0 넣었을 때 0, 0, 1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항상 1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fx의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빼면 항상 1이어야 하는구나. 됐죠? 그렇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부정적분까지 해봤는데 뭔가 기대감에 찬 눈으로 날 바라보지 마. 왜? 뭔 기대감이 있어? 왜? 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월요일은 휴강이고요. 학교 잘 마무리하시고, 무슨 두 분 다 학교 안 가지 않나? 너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저 휴강 왜 하는 거지, 이거? 다음 주에 계약이야? 그래도 참 목요일에 빠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제가 꼭 영상 계속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주말 이용해서 보강해야 할 테니까. 월요일에 휴강이잖아요. 응. 2월에 다음 주 월요일 말고 휴강 한 번 더 있어요. 애초에 다음 주에 휴강하고 목요일 또 휴강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2월 28일, 27일 날 수업 안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 개인적 의견. 그러니까 2월 그 전주에 끝내려고. 학교 가기 전날에 수업하는 거 좀 에바잖아.